야스는 이제 전화로 어르신분들이 호간원을 많이 찾으세요. 약국에서.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호간원이 없고 그거랑 비슷한 청간원을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꼭 네. 호간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두 개의 좀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긴 해요. 우리가 청간원이나 호간원이나 주로 성분이 MSM이라고 네, 그쵸. 유황 들어있는 성분이잖아요. 네. 호간원에는 하루에 2번 먹는데 그 2포에 MSM이 1500mg, 네, 청간원에는 한 포에 MSM이 2000mg 네, 제대로 좀 들어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칼슘이 뼈를 좀 강화시키잖아요. 그래서 호간원에는 칼슘이 270mg, 네. 그리고 청간원에는 300mg. 그럼 이제 2포하고 한 포에 이러니까 사실은 청간원이 더 좋게 느껴지죠. 그렇죠. 청간원은 여기에 N아세틸 글루코사민도 들어있고, 네, 뭐 피시콜라겐도 들어있고, 상어 연결도 들어있고, 글루코사민도 들어있고. 네, 그리고 호간원에는 여기에 비타민 D하고 마그네슘하고 아연하고 맥주 효모하고 비타민 B3가 들어있고. 사실 영양소로만 본다면 청간원이든 호간원이든 좀 비슷하다. 하지만 청간원은 관절 쪽에 좀 영양제가 더 많이 들어있다. 호간원은 뼈 쪽으로 미네랄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것 같다. 네, 이해되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식물 추출물이라고 하는 이 한방제제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네. 오늘은 청간원과 호간원에 들어있는 약초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게요. 네네. 청간원에는 혈액을 보충해주는 당귀, 청궁, 숙지향에다가 네, 원기를 보충해주는 홍삼과 황기가 들어있어요. 네, 호간원에는 혈액을 보충해주는 당귀, 청궁, 숙지향이 들어있고, 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호간원에는 양기를 보충해주는 홍삼과 황기가 안 들어있네요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소화력을 올려주는 것이 청간원에는 대추, 진피, 메가가 들어있어. 네, 그리고 호간원에는 산사, 메가, 사인, 복령, 계피, 감초 6가지가 들어있어. 네네. 왜 이렇게 소화제가 많이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소화만 시켜도 영양분이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화력을 높여주는 것 자체가 관절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먹은 영양소들이 다 관절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화력을 올려주는 약초가 필요한 거고, 정리해보면 청간원에는 소화를 촉진해주는 약재가 한 3가지가 들어있고 호간원에는 소화를 촉진하는 약재가 한 6, 7가지 들어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자, 청간원에는 황금, 박하, 인진쑥, 영지버섯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자체 열을 약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열이 완화되면서 염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고, 네. 그리고 가시오가피 상기생이 있어가지고 인체의 습을 조절하면서 약간의 냉기를 없애주는, 즉 우리 관절 같은 데는 습이 정체하면서 관절이 붓고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습을 조종하는 가시오가피라든지 상기생이 들어가면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관절이 붓고 좀 굴신이 어려운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체의 열기를 약간 조종하는 약과 습을 조종하는 약재가 좀 들어있는 거고, 네. 호간원에는 박하, 사삼, 캐모마일로 약간의 상처에 허혈을 내려주면서 구절초, 모가가 하체의 습을 조절하면서 약간 냉기를 없애주고, 그래서 인체의 습이 정체된 걸 좀 풀어주고 열을 좀 완화시켜줍니다. 방금 말했던 내용은 청간원과 호간원이 좀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 네. 그쵸? 그리고 청간원에는 이런 염증이라든지 어열이라든지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슬, 보스웰리아, 홍화씨가 들어있어요. 네. 우리가 우슬이 어열을 좀 없애주면서 하체 혈관을 좀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네. 보스웰리아도 어열을 없애주고, 홍화씨도 혈관에 윤활 작용을 해가지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거든요. 그런데 호간원에는 이 염증을 조절하는 게 버드나무 추출물,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피린의 원료가 되는 버드나무 추출물하고 보스웰리아하고 우슬이 들어있는 거고, 네. 전체적인 느낌은 두 개가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 두 가지의 약재로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호간원은 홍삼하고 한기가 없어서 양기를 올려주는 약은 좀 부족합니다. 대신에 소화를 촉진해주는 약을 좀 올려가지고 그것을 좀 보충해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체에 열을 내려주고 말단의 기순환을 촉진해주고 이 습을 조절해주는 약은 비슷하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통증을 조절해주는 것이 청간원과 호간원에도 들어있는데, 버드나무 추출물이 아무래도 아스피린에서 추출했다 보니까 통증에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청간원과 호간원이 좀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양기를 올려주는
있는 게 이제 청간원에 있고 호간원에는 없고 이런 차이가 있네요.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고 그렇죠. 그리고 먹는 게 호간원은 2번 먹지만 청간원은 1번 먹고 네. 이런 식으로 2번 먹고 1번 먹지만 MSM과 칼슘은 사실 청간원. 청간원이 조금 더 높다. 네, 그쵸.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가격 대비로 본다면은 청간원이 조금 가성비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네. 네. 그러면 청간원과 호간원 약사님이 보셨을 때 네. 이제 관절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영양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한약을 지으러 오시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주로 하체를 보강하는 약.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두충이라는 약이 하체를 보강하면서 힘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왔을 때 두충이라는 약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활혈을 시켜주는 약들이 들어가고 관절을 보강시켜줄 수 있게끔 숙지황, 산약, 산수유 이런 약들도 들어가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당귀청궁도 들어가고 그리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천마도 들어가고 뭐 이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처방에 어떤 약초가 좀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두충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두충이 하체를 강화시키는데 그 약은 절실하게 필요한데 청간원이든 호간원이든 이 두 처방에는 들어있지 않다. 나 같으면 두충을 넣겠다. 그리고 보스엘리아가 통증에도 도움이 되고 어혈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버드나무 추출물도 효과가 있으니까 조금 관절약을 만들 때는 버드나무 추출물도 좀 넣으면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니까 버드나무 추출물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기운과 혈액이 다 부족하니까 홍삼이나 황기도 소량씩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호간원보다는 청간원이 전체적인 상중 하초를 보강한 양이 조금 더 있으니 청간원을 조금 더 추천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 호간원이랑 청간원을 먹을 때 혹은 먹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주의해야 될 점을 알아야 하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관절이 약해집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의 질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약해지면서 점차 그쪽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세포가 약해지고 관절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혈액을 보충해주고 혈액의 질을 올려주는 그리고 혈관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관절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방금 말했던 당귀, 청궁, 숙지향 이런 약들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청간원이나 호간원이라는 이런 약초가 들어있는 관절 영양제를 먹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체 상체 열을 약간 내리면서 기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습을 조절하는 약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습을 조절하는 약은 관절이 붓거나 이러면 전체의 기육이 부어 있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붓기가 전혀 없을 때는 인체에 진짜 진액을 말려버려요. 근데 어르신들은 이런 관절이 부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진액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 쓰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 한 2-3달 정도 쓰신 후에는 몇 달 정도는 좀 쉬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 쉬는 동안에는 차라리 그냥 영양제만 조금 보충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실제로 숙지향이라는 약이 2개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숙지향은 좀 소화가 굉장히 안 되시는 분들, 특히 담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숙지향이 소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분들은 조심히 예를 들어 먹더라도 뭐 한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줄여 먹어야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리고 버드나무 추출물이라든지 구절초라든지 계피라든지 산사 같은 약재는 이 위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위험을 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이 좀 많이 쓰리시고 아프신 분들은 이런 호간원에 있는 이런 속을 쓰리게 할 수 있는 약초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청간원에는 홍삼하고 황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르신들이라도 얼굴이 붉고 막 열이 좀 많으신 분들은 청간원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청간원과 호간원 모두 숙주향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소화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주의하면 좋겠고 두 양 모두 습열을 말리기 때문에 오래 쓰는 거 주의해야 되고 이제 청간원과 호간원의 차이를 보면 청간원 같은 경우는 홍삼과 황기가 있어서 열이 뜨시는 분들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 호간원은 속을 쓰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속이 쓰리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면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네. 오늘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호간원과 청간원에 대한 저희들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